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평가 전공 박사과정 광나람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석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탐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인 극장효과 가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사교육 부담은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앞서 나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과열된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장효과 가설은 이러한 사교육 수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중 하나로 과잉 경쟁으로 일부가 시작한 사교육에 모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사교육 발달은 대학 입시 제도와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 입시 제도는 꾸준히 변화해 왔습니다. 2018년에 수능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근거를 살펴보면 절대평가는 준거 참조평가로 수험자 간 비교나 변별이 불필요하고 성취 수준을 중점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학습 부담 완화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 정책 위반자들은 과잉 경쟁이 해소되면, 즉 맨 앞자리 관객이 앉으면 맨 뒷자리 관객들도 일어설 필요가 없듯이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어 절대평가 전환 정책 전후 언론 보도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교육비가 실제로 감소했는지에 대해 다소 상충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 절대평가 전환 정책 이후 영어 사교육비가 실제로 감소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자료입니다. 분석 방법은 간섭 시계열 분석으로 정책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을 개입 구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석 자료는 한국교육종단연구 켈스 2005-2013 패널 데이터입니다. 절대평가 정책이 시행될 시점인 켈스 2013의 3천년도 조사 자료를 처치 집단, 켈스 2005의 조사 자료를 통제 집단으로 설정해 경향점수 매칭을 실시하고 두 코호츠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연도별 사교육비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절대평가 전환 정책의 의도와 다르게 영어 교과의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어 절대평가 전환 정책의 발표는 영어 사교육비를 소폭 감소시켰지만 실제 시행을 기점으로 그 추세가 역전되면서 영어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S 분석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교과와 비슷하게 사교육 수요가 높은 수학 교과의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정책 시행 후 영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교 간섭 시계열 분석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향 점수를 매칭한 이후에 영어 사교육비 평균 차이를 확인했을 때에도 2015년의 학생들은 2005년의 학생들보다 월 평균 약 5만 원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첫 번째 가설인 극장 효과 가설이 제대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영어 절대평가 전환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실제로는 영어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그 교과의 사교육비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자극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기존의 가설 중 하나는 풍선 효과 가설입니다.
영어 절대평가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의 근거로 가장 많이 채택되는 가설 중 하나이며,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사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높은 다른 교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 교과가 영어 사교육비와 함께 증가했다는 사실은 풍선 효과와 가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사교육 수요가 높은 수학 교과에 대해 이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선효과 가설은 영어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거나 감소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정책 도입 이후 영어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본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설을 기대 이론의 관점에서 탐색하였습니다. 기대이론 관점에서는 상대평가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만 원하는 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과 반해, 절대평가에서는 상대평가보다 더 적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도 원하는 등급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사교육 영어 강사의 담론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절대평가 전환은 기회로 주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사교육 참여자들의 구성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절대평가 도입 전 성취 집단별 영어 사교육 참여 영상을 살펴보면, 상대평가에서 가장 주된 사교육 수요자들은 상위권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평가 도입 이후 영어 성취 수준 집단별 사교육비 양상을 살펴보면, 그동안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하위 집단의 사교육 참여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누구나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쉽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영어 사교육에 잘 투자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중하위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절대평가 전환은 중하위권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지만, 향상된 동기는 역설적이게도 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를 불어일으키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또 분석 결과는 대학 입시 정책의 관점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등급제 유지와 시험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은 사교육 정책과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위기감을 불어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전형이 대학 입시 정책의 내용을 변화시켰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 영어 등급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역으로 포함하였으며, 정시 모집의 경우 대학에서 영어 영역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다른 영역의 반영 비율을 증가시키거나 등급에 따른 감점폭을 더 크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절대평가 체제에서도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절대평가 또한 사교육을 지속적으로 팽창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